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의 탄력이 돋보인 가운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그리고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확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연말 연속성 있는 행보를 보일 섹터와 종목,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북미, 유럽 같은 신흥시장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판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은 중대형 이런 건설기계 장비가 나가면서 수익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내년 성장성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이어지면서 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유로메카입니다. 로봇, 자동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버행이 해소될 때 본 시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특성과 이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보행 로봇 이슈로 인해서 유로메카 그리고 로보티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행보에 산업의 확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미약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겨울 독감 환자 증가로 해열제와 감기약의 전 세계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제약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을 확인하면서 연말 연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유로메카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오늘장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여행과 카지노주, 그리고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내년에 성장성이 기대되는 로봇주에 대해서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과 카지노주 먼저 보시죠. 중국 봉쇄 완화에 정부가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행과 면세점 그리고 항공, 카지노주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턴어라운드 본격화가 예고가 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확산되는 중이고요. 이어서 로봇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 힙을 조만간 시중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협동 로봇의 대장 두산에 이어서 LG전자의 클로이 등 대기업들의 투자 행보에 로봇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로보티즈 그리고 인탑스까지 오늘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해외여행 수요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까지 좀 시작이 되면서 여행,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까지 활기를 좀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주위를 보면 환율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비싸도 나는 간다.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싸더라도 가겠다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해외여행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우리가 월별 총운항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총운항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 데이터 수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지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11월 인천공항 총운항 같은 경우가 2019년 11월 대비해서 59.5% 정도의 데이터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다음 11월 국제 여객 기운항 같은 경우는 2019년 동월 대비해서 46.9%의 수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객기 부분, 국제선 부분의 회복을 3단계로 해놨고 이 3단계 적용 같은 경우가 1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수치 회복보다는 그 이상의 수치 회복세가 나타냈고 대표적으로 미국 쪽, 미주와 일본 같은 경우의 노선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가항공 쪽, 일본 노선의 비중이 높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 주가의 반등이 먼저 강했고 여기에서 이제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데이터의 회복이 11월에 나타났고 12월 부분의 잠정 데이터 같은 경우도 11월보다 한 50%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는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국의 봉쇄 완화에 맞춰서 정부가 2024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하고 어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 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서 다양한 전략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관광 산업의 혁신을 위한 호텔업, 교통유발 부담금 완화, 그리고 여행카드 이런 지원책 계획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래도 호텔이라던가 여행계에 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수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사님? 네, 지금 엔데믹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확산세가 다시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코로나는 조금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그 여행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서울이 검색 순위 4위에 이제 올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에 그 내한을 했을 때 그 남산이라든지 에버랜드 이런 쪽의 관광을 아주 자유롭고 그 안전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어떤 그 관광 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로서의 그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됐던 그 홍보 효과가 있었던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여행객 수요 증가 예상과 그 정부 지원책이 이렇게 시너지를 이룰 경우 실질적인 수혜가 말씀드린 대로 될 것 같고요. 항공업계의 그 비행 편수, 특히 그 중국의 그 비행 편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또 이성웅 이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승객 증가세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다면 엔데믹 국면에서 여행객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호텔이나 여행계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나라의 여행을 다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지노를 주를 중심으로 또 항공과 또 여행주까지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저 효과도 좀 클 것 같고요. 이미 파라다이스라던가 일부 종목들은 3분기 실적으로 회복세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성장세가 좀 탄력적으로 돋보일 섹터가 어디일지 궁금한데 이성우 이사는 어느 쪽 섹터를 보고 계세요? 그 주가만 놓고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쪽이 실적이 잘 나올 때 주가 반응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연속적으로 잘 나왔고 4분기에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이 구체화 같은 경우 한 30% 이상 잘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실적 체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이 빠져 있는 쪽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반등이 강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면세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인데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우선 근데 기본은 언제나 실적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중심을 통해서 파생을 해보면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엔터 이쪽 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실적에 기반을 해서 연속적으로 시세가 강할 수 있고 중국 시장 열리면 여기에서 엔터 같은 경우가 상방에 대한 캡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공과 카지노 엔터를 꼽아주셨는데 상방이 가장 좀 열려있는 쪽으로는 엔터를 특히나 좀 꼽아주셨습니다. 여행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여행사 있을 거고요. 항공사 그리고 이제 면세점, 카지노까지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저희가 투자 시각을 확대를 해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좀 대장주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들까지 궁금한데 이성우 이사께 연속해서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한 점을 보면 자, 특정한 그 뭐 인원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익이 늘어나든지 거기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가장 적게 받고 실제 이익이 늘 수 있고 그런 쪽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핵심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카지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이겠고 면세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 반응은 강할 수 있겠고 항공, 여행 이 순인데 항공 같은 경우는 비용단에서는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나타나 있다 보니까 예상되던 부분 대비해서 비용은 빠져 있고 여객에 대해서 회복은 나타나는데 이제 뭐 화물 부분이 빠지고 그 전까지 함께 감안을 해봤을 때 약간 차선의적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이 여행인데 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회복 정도.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여행업체들을 놓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존의 여행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라든지 이 여행 창구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플랫폼 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여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카지노가 가장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함께 바로 여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타가 큰 종목도 많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 볼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저는 연속되는 실적으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서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를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혁승 이사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세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이익이 반영이 될 것이다. 숫자로 찍힐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까지 들어볼까요? 네, 뭐 이성우 이사님께서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카지노, 뭐 면세점 등등 이러한 전 섹터 모두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워낙 충격이 컸던 업종이라 앞으로 지금 회복되는 국면에서 기저효과 등으로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질 업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그 실적 추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기저효과가 가장 크고 실적 회복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카지노의 실적 회복세가 나름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카지노뿐만 아니라 전 섹터가 상승 추세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뭐 최근에 그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섹터들은 그래도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카지노는 그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 뭐 이렇게 그 대장 섹터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공에서 아시아나 항공 최근에 그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거래가 실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그 항공 업종에서는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될 경우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세점은 뭐 호텔신라 뭐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행은 하나투어 이러한 각 섹터별 대장주 접근이 용이하다. 중소형주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먼저 차라리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먼저 살피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아바타나 뭐 이런 엔터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잘 가다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하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전체적인 좀 섹터를 보되 거기에서 대장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봇주 진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의 1인 1로봇 슬로건 그리고 LG의 클로이 로봇 등 모두 좀 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서 서비스용 로봇 확장성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혁승 이사께서 지난 11월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전기차 시장의 초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좀 구조적 변화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네,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여러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로봇 섹터 또한 이제 뭐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지난 방송 의견대로 향후에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실생활하는 곳곳에 로봇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로봇 산업 쪽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음식점이나 여러 생활 곳곳에 로봇의 서비스를 우리가 체감하고 또 각 가정에 또 로봇이 보급되고, 최근에 이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또한 안내견, 또 의료 수술 부분, 또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로봇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이런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증대되고 있고, 산업 현장 역시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우리나라가 약간 글로벌적으로 조금 이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IT 강국으로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에서 조금 증진을 시키고, 최근에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산업 현장도 말씀을 주셨는데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 최근에 물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뭐 유진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물류 로봇의 기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쪽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뭐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다들 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성과 또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성우 이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의 성장 같은 경우 특정 산업의 성장은 연평균으로 20% 이상 기본적으로 성장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총 규모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가 넘어가야지 이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파일을 나누면서 각 기업들이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협동 로봇 부분은 2030년 기준으로 5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각 GDP 성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고 실제 로봇 산업의 성장, 이 산업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사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보수적인 수치로 잡았을 때도 이 정도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기업들, 즉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기에서 좀 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볼게요. 수술용 로봇을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1등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글로벌 단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는데, 후발 기업 같은 경우는 써주는 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 부분과도 연결을 해보면 써줄 만한 고객들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기술력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적으로 돌려서 말하기보다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장 같은 경우 2030년 멀게 남긴 했지만은 주가는 미리 또 반영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초입 단계 안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이제 2030년 50조 원 규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또 리스크를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 밸류를 이미 주가에 당겨오지 않았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로봇이 이미 뭐 산업 현장이라던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로봇 같은 성장 산업에는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할지 이성우 이사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제 로봇을 만들기는 하는데 대부분 외주를 통해서 부품을 가지고 오고 조립만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이 실제 사업의 개요, 여기에서 매출의 발생 같은 경우와 연결해서 원재료 단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뜯어보시면 그것은 답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파생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수직 계열화돼서 직접 로봇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내재화시켜서 그 사업 안에서 영위를 하는 하나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50%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마진 사업 안에서 외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수직 계열화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보시면 가장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직 계열화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 두산 이렇게 향후 대기업들의 로봇 출시 그리고 이제 투자 행보에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분야와 기업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혁승 이사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네, 사실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로봇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향후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보행 보조 로봇이죠. 그 삼성전자 의료용 그 로봇 관련주의 인탑스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지 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로보티즈. 또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그 배송 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좀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자율주행과 그 시너지를 내면서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추진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들리면서 특정 기업을 지금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로봇 산업군에 대한 이제 그 시장이 커지고 향후 그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향후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체크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주를 좀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그리면서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오늘의 또 오마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유로메카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또 에브리봇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들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특히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2번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주기 때문에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현재가를 제시해드리고 그러긴 했지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오버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의미 있는 두 번의 양봉이 최소한 나와야 그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2번의 양봉이 이제 좀 의미 있게 나왔고 기관도 이제 오버행도 어느 정도 멈춰지면서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협동 로봇에 대한 그래도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탑스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가정 홈 로봇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에브리봇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홍 이사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좀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까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제품을 만들고 나면 팔려야 돼요. 사가는 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시장은 열려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판걸음이 나는 건 첫 번째로는 기술력, 두 번째로는 비용 통제 정도, 세 번째로는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주가가 가려면 일정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가깝게 오늘 일컬어진 게 그러한 부분을 삼성전자의 요소, 현대차의 요소 이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의 반응이 오늘 일부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수직 계열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의 핵심은 실제 팔려나가면 마진으로 50%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점,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요. 협동 로봇의 기술 내재화가 이루어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내년 성장성 기대로 뜨고 있는 여행과 카지노 그리고 로봇까지 관련주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장 모멘텀에서 이익 가시화 연결 시점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효과적인 공략 포인트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아바타2 개봉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다 오늘 하락 전환한 CJCGV 보이고요.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동제약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G2파워, 카카오뱅크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CJCGV,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G2파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2파워부터 보시죠.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협력 소식에 장 초반 급등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8%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CJCGV 보겠습니다. 아바타2 개봉 소식에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12 물량 이슈가 불거지며 하락 전환했는데요. 주가는 6% 넘게 밀리면서 2만 원 선을 깨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파업 유보 소식 그리고 추가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며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4% 강세로 마감했네요. 네, 그럼 먼저 G2파워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협력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용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원전, 방산,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0년에 설립이 된 이런 기업이에요. 업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의 가장 큰 노하우가 상태 감시 진단,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 AI,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거기다가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적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를 적용을 하면서 이 정부로부터 신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을 한 그런 업체고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배 전반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접촉 열 화상 진단 시스템 이런 특허를 43건이나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신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광섬유 신경망 센서를 기반으로 한 안전 진단, 그리고 친환경 전력 기기,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친환경 분야로 분명히 사업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 주가를 보면 하향 흐름에서 오늘 호재로 급등을 했는데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초반 급등세를 지키지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일봉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막힐 만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10,000원 언더를 조금 한 번 더 터치하고 막힐 수도 있었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이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터지긴 했습니다만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야 될 텐데 1,17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머물렀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수급을 동반한 이런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친환경 쪽에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쪽들을 열심히 기술 개발하면서 에너지원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될까요? 지금 이런 친환경 쪽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들이 지금은 원전이나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이 될수록 그 단가 차이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0년 걸리는 동안 과연 이게 경쟁력이 그때 가서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슈에 어떤 것들이 좀 반응했죠? 우리가 SMR 관련주에 대해서 미국 쪽 기업에 대해서 투자 검토를 몇몇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SMR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이런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원자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 원자로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냥 원전 신규 건설 8조 정도 들여서 10년 동안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금 SMR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일단은 일봉상 매물대가 워낙에 두껍습니다. 10,000원이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전일의 지지는 받았어요. 마지막 하단 이평선에 있는 61선과 매물대 하단 부근 한 7,8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지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CJ CGV도 보겠습니다. 아바타2가 드디어 내일 개봉을 하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12 전환 물량에 대한 악재도 불거졌는데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이런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효과로 IP 기반의 이런 기획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주가 상승이 많았고요. 거기다 대형주들 굉장히 안 움직였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작품이죠. 아바타2. 사실 원 내용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13년 만인가에 돌아오는데 그래도 지금 런칭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기술력은 지금 시대에도 괜찮은 수준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에서 런칭한 부분들도 좀 반응은 괜찮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D 영화다 보니까 아이맥스라던가 이런 3D관에서 꼭 봐야 된다라는 관념들이 좀 이제 구독자층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85% 이상을 넘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CJ CGV의 연속적인 실적 개선에 의미 있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초기 반응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소문을 타면서 이거 정말 괜찮은데 하면 범죄도시2에 이어서 오랜만에 1,000만 이상을 달성하는 영화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일회성으로 실적이 반짝 범죄도시 때처럼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단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나온 뉴스가 6,200억에 해당하는 시비예요.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것들이 전환가가 22,000원,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바닥권에서 잡았던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10월, 11월 바닥을 13,000원 지지하면서 올라올 때 외국인들 지분율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다른 미디어주와는 다르게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환가가 22,000원인데 이 도달 시점에 물량 폭탄을 좀 유의해야 하고 실적도 유의미한 반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데요. 아바타2 개봉을 기대하고 매매하신 개인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네. 현 시점에서 그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장중에는 거의 9% 가까이 떨어졌다가 6.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 어제가 포인트였어요. 사셨던 분들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분율 계속 줄여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당연히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단은 길게, 음봉까지는 아니지만 윗꼬리 길게 달렸고요. 일단 오늘까지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선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21선 정도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 부근을 지지선으로 삼고요.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정 위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대 상단 21,000원 중반대를 일단은 저항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이 지나가는 18,000원을 지지가로 잡아주셨고 또 12 전환가 도달 시점인 22,000원 선을 저항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의 대장주로 꼽히는 현대미포조선이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파업 유보 소식도 전해지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악재들이 거쳤다고 그러면 네.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거쳤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뒤집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파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일에 900억 규모의 LPG선 한 척 공사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는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LNG선의 꾸준한 수주는 일단은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가 감소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미 엄청난 LNG선 수주로 인해서 3년치 정도의 일감이 각각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이 보릿고개가 될 텐데 이때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비축을 한 거죠. 거기다가 내후년에는 다시 한번 LNG선 이런 쪽에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선, 우리나라가 지금 점유율 2위가 맞습니다. 올해 기점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전체 건조된 선박의 양으로 봤을 때는 1위예요. 하지만 그쪽에서 수주한 건 저가형 선박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도 중국이 따라오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분명히 고부가가치선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격차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향세를 이제는 멈추고 위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빠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선종 자체가 그런 영향들, 굉장히 단납기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영향을 먼저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그래도 일단은 지지를 받는 모습들, 82,000원대 정도에서는 화면처럼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4.9%에 달하는 양봉에 그동안에 떨어질 때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투자 동향으로 봤을 때 딱 나오죠.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매수한 쪽이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조합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했네요. 4끌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4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5%대의 양봉을 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시장 영향에 의해서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저점 82,000원까지 보지 말고 일단 매물대 분홍색이 받쳐주고 있는 84,000원 정도를 일단 지지대로 잡고요. 저항가는 여기 또 매물대 상단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만 원에서 9만 1,000원 정도를 저항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에서는 G2파워, CJ, CGV, 현대미포조선 점검을 해봤습니다. 호재와 악재의 경계선에서 무게중심 어디로 기울어질지 잘 가늠해보시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면요. 사연관 차장이 대한광통신, 이성웅 이사 인탑스, 그리고 신혁승 이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와, 셀트리온이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신혁승 이사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지금 최근에 그 시장을 보면 올해 좀 주도를 했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힘을 잃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락폭을 더 추가적으로 하락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짙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는 그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있지만 보통은 12월에서 1월 정도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바이오 장세를 좀 기대해 보는 의미에서 그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성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또 유럽 판매망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USA 그 인수로 미국 판매망을 확보했다는 점 이런 점이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미국 혈액학회에서 그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안정성이 재입증됨으로써 글로벌 점유율이 증대 또한 기대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장세를 좀 이끌 수 있는,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왔고요. 뭐 그 가격 전략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과 맞물려서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지금 61선 이하에서 주가가 머물면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접근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65,500원 정도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차트를 좀 보시면 65,500원, 65,000원, 66,000원 요 사이에서 61선 돌파를 좀 기대하는 측면에서 66,000원 정도 그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정고점인 한 72,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게 코스닥 시장과 그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차트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65,500원, 66,000원 이하에서 지금 매수 그 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61선 돌파할 수 있는 부근 여기서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72,000원 수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절가로는 63,000원 저점을 지금 그 4단 저점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63,000원이 훼손될 시에는 추가 하락도 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뭐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오 섹터에서 좀 관심 있는 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장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뭐 뉴질의 파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월에 일정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글로벌적인 매출 확대는 헬스케어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가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저희가 종목에서 이야기를 한번 짚었는데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인탑스의 강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탑스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이 제품 제임스 힉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조립에 대한 부분을 인탑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본업이 지금 그 스마트폰 쪽 케이스입니다.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매출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이 돼요. 이 빠지는 본업만큼 로봇 사업 같은 경우가 실제 조립 부분 이게 내년에 삼성의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그 본업만큼의 커버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 허들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 6배 더 안 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상 한 10배 정도의 밸류 프리미엄을 부과받을 수 있을 만큼의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은 이제 삼성의 제임스 힉 같은 경우가 실제 판매되는 일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조정이 한 단계 나와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말에 좀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각 대기업의 실제 제품 출시 그 부분이 기대가 되어 왔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좀 전체적인 수급이 좀 몰리는 쪽으로 몰리고 빠진 쪽으로는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로봇 쪽은 한 단계 쉬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가 오를 때 이런 건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적당히 좀 빠져 있을 때 보는 게 더 낫다는 시각으로 오늘 인탑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로봇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이게 뭐 뜨거워지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인탑스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대죠. 7월에 저점 같은 경우가 한 25,000원대, 그다음에 한 단계를 높여서 가격대가 한 27,000원대 형성이 돼 있고 이 가격 수준까지 한번 또 조정이 잘 나왔어요. 조정이 잘 나온 상황 안에서는 지금 뭐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차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뭐 가깝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내년 초에 삼성전자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부각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매수가는 27,2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가 비슷하게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25,000원대의 가격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삼성의 로봇 출시가 미뤄질 경우 이 정도 가격은 올 수 있어요. 그럼 모멘텀에 대한 접근의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잼스입의 일정이 미뤄지지 않는 한 지금 이제 손절가가 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인탑스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이 가지고 오신 대한광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내어주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 종가가 2,500원이었고 지금 오늘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도 보니까는 차장님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그 기관의 매수가 지금 1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다시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기관 매수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투신이 아니고 사모펀드만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세는 잘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정부 쪽에서 이 진짜 5G 왜 설치 안 하냐 도대체 니네 하면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경고 날렸다가 하나를 회수해 갔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었던 3.5GHz 이런 것들 진짜 5G 아닙니다. 28GHz대 영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지국 한 대당 얼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5G가 구축이 안 된 거고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소송까지 걸렸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초강수를 둔 거예요. 니네 주파수만 받아가지고 막 넓게 펴서 돈 별로 안 들이고 5G 구축하고 요금은 올리고 왜 이러냐? 라고 하면서 일단은 회수해 간 거죠.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진짜 5G 28GHz대 영역으로 설치해야 되겠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사우디의 네움시티 650에서 700조 정도 되는 초거대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에도 초고속 통신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이제 전기차에 이어서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5G의 구축이 시급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 탄력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뭐 9월 29일뿐만 아니라 이거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뭐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맞춰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 번 더 드렸고요. 10월 26일에도 이제 리뷰해드리면서 목표가 1차 2,750원, 2차 3,200원 말씀드렸는데 거의 못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윗골이긴 한데 3,17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이제 3차 뭐 한 번 트레이딩 했으면 3번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업 내용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광섬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각국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더욱더 많은 광섬유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관 차장님께서 또 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12월 6일에 카카오뱅크를 주셨고요. 지금 뭐 그 당시의 가격보다는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또 양매수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사실 뭐 그 당시에 이거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욕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네카오 이런 것들을 과연 금리 올릴 때 성장주 들어가는 거 맞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항상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기대감들을 선반영을 하고요. 지금 월가에서 보면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미국에서 내년에도 금리 떨어질 일 없다라고 연준은 얘기하는데 월가 쪽에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이런 쪽들이 어디로 투자하고 있을까요? 금리 인하하는 쪽에 베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자금이에요, 자금. 어떤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라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자금들이 그거에 선행해서 떨어지고 있는 1차적으로 확인된 물가의 피크아웃을 보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11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2배, 50%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카카오뱅크 일단 플랫폼이냐 그냥 은행이냐 말은 많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11월 거의 중순 조금 안 된 시점, 121선이에요. 이런 지점 사실 살 지점이 아니고 팔 지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가파르게 안 빠지고 거의 횡보하면서 유지가 되고 싼 고점을 만들었죠. 그런데 다 투자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 대체적으로 사고 있는 분위기, 거기다가 기관들도 거의 빨간불들이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정고점을 넘기겠다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남았습니다.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11월 CPI가 어떻게 나올까?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반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뮤추얼 펀드들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목도 살펴봤는데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셨던 내용들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그리고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